에이, 가봅시다. 자,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Subsequent excesses are then converted to fat and stored.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의 새끼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는다. 근데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쪄요. 왜 쪄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를 하잖아. 그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를 뛰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중간중간에 피자 한 조각 정도 초코파이 같은 거 먹으면서 탄수화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다 쓰면 상관없어.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남잖아? 그럼 이게 지방으로 저장이 돼. 여기. 이런데. 지방으로. 오케이?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 그 뒤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얘가 지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한 거? 왜? 아니, 응? 왜? 뭔데요? 왜? 뭐 있어요? 아무튼 갑니다. 자, 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탄수화물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래요. 오케이. In a balanced daily diet, 균형 잡힌 매일매일의 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탄수화물은. 오케이. 그래서 탄수화물의 인테이크 섭취는 반드시 균형 잡혀야 돼요. 충분한 양의 단백질, 프로틴, 지방, 그리고 수분 섭취와 반드시 균형이 잡혀야 돼요. 단백질 섭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잡히다라고 썼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탄수화물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균형 잡힌 매일매일의 식사에서.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는 반드시 균형 잡혀야 돼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지방, 수분 섭취와 함께. 근데 in athlete,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탄수화물은요 주된 에너지원이라고 보세요. fuel source라는 것은 연료예요. 연료.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이라고요. 오케이? 유지할 수 있는 블러드, 글루코스는 혈당입니다. 혈액에 있는 당분이거든요. 글루코스가. 그래서 이건 혈당이에요. 혈당. 에너지를 위한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위한 주된 혈당의 fuel source 원천 연료 공급원이다. 운동선수에게 탄수화물은 연료 공급원입니다.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됐죠? 왜? 에너지를 위해서는 혈당이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갑니다. 운동하는 동안. 왜요? 애들이 시끄러워서? 자,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탄수화물은 주된 연료 공급원입니다. 혈당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위한 혈당 유지를 위해서. 그쵸?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가요, 도와줍니다. Spare muscles from catabolic activity. 자, 여기서 spare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준다. 근육이 catabolic activity, 이화작용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근육의 파괴, 근육의 분해, 이화 작용으로부터 근육을 spare,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근육을 살려줘요. 충분히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지만 근육을요 도와줍니다. 무엇으로부터? 이화 작용을 겪지 않게 도와주고 근육의 분해를 겪지 않게 도와준다 이 말이야.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섭취되고 나서 탄수화물들은요 분해됩니다. 더 작은 설탕, 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 당은요 흡수되고 사용되어
에너지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탄수화물이 다 섭취가 되면 탄수화물은 더 작은 당으로 분해가 돼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이요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아우 당 떨어져 그러잖아. 아우 기운 떨어져란 뜻이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사탕 하나 먹든지 초콜릿 먹고 그러잖아요. 맞죠? 네. 밥을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몸은요 뭐 할 수 있냐면 초과되는 이 탄수화물들을요 어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느냐. 자,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근육과 우리의 간에. 됐죠? 글리코겐 형태로 또는 우리의 근육과 간에 잉여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몸의 글리코겐 수용량은요, 대략 300에서 400g이에요. 우리 몸의 글리코겐의 이 능력인데 얘는 수용할 수 있는 수용량입니다. 하루에 우리 몸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은 300에서 400g이라고. 이거 초과하면 어떻게 돼? 살찌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초과하면 그 뒤에 초과분들은 그래서 지방으로 바뀌고 저장이 돼서 오케이? 자, 다시 그 뒤에 초과분 300, 400 넘어가는 초과분 얘네들은 지방으로 바뀌고 저장이 돼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conversely 반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냐 세팅의 환경이에요. 불충분한 섭취의 환경이에요. 불충분한 섭취의 환경에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운동 수행 능력에.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잖아. 그럼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겨요.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다고. 이 불균형이 뭘 초래하냐면 역효과를 초래하는데 운동 능력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먹는 게 좋다 이거지. 적당히, 충분히. 많이 먹으면 얘가 살로 저장이 되고 지방으로, 적게 먹으면 역효과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화작용이라는 것은요 에너지 생성 및 분자 분해 과정이래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보자. Take in a liquid, gas or other substance from the surface or space around. 공간이나 자, 이 표면이나 surface는 표면이고 space는 공간이고 으로부터 물질, 가스, 액체 얘네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라서 흡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액체를, 가스를 흡수하는 거야. 다른 물체들을 표면에서 공간에서 빨아들이는 거. 흡수하다. 그쵸? Subsequent는 happening or coming after something else. 어떤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 뒤에 발생하는 일. 자, 불충분하게 섭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쓰세요. 저것들이 쳐 맞으려고 진짜. 자, 넘어갑니다. 네. 오케이. 1번. 자, 보시면 규범의 영향을 받는 성숙도에 따른 감정. 여러분 이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사회적 규범이 연령과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드렸어요? 줬죠? 오케이. 연령과 여기 있는 거예요.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괄호치셔도 된다고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나이를 많이 먹고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야.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서 감정에 어떤 영향을 가봅니다. Emotional differences, 감정적 차이점들은 존재합니다. 나이를 가로질러, 즉 연령에 따라.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앉아서 할게요. 너무 다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펴드릴게요. 오케이. 자, 감정의 차이는요 존재해요.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there are ideal emotional paradigm, 이상적인 감정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For a given age, 어떤 주어진 연령대, 특정 연령에 전형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정해져 있어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들은요 reasonable, 합당합니다. 어느 주어진 연령에는 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너희들에게 이성에 대한 사랑, 이건 합당하지 않죠. 뭔지도 모르잖아. 모른다고 그게. 맞지? 그죠? 근데 50대에게 질투라는 감정 합당하지 않아. 50대면 다 초월해야 돼 이제. 맞잖아. 얘가 편생을 나보다 더 좋아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질투해?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야. 내 나이에 느끼기에는. 맞지? 그래서 어떤 특정 감정은 특정 연령대에 합당한 감정이 있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 이런 건 합당해. 맞지? 근데 옆에 앉은 남자애에 대한 사랑 합당하지 않죠. 모른다고 그거. 사랑이 뭔데? 네. 뭐야? 그러게요. 나도 아직 모르겠는데, 그지? 자, 가보자.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들은 are realized and solidified with the help of normative group behavior. 이러한 패러다임이란 단어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전형적 이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형적인 이해, 감정의 전형적인 이해, 글쎄요. 감정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패러다임은 기본적인 틀이에요. 틀. 오케이? 이러한 틀은 실현되어 그리고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realize가 깨달아지다가 아니에요. 실현되답니다. 그리고 확고해집니다. 노머티브 그룹이라는 것은 규범적인 그룹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 연령에 알맞는 특정 감정들이 있어.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강화 확고해지냐면 규범적 그룹의 행동에 도움을 받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끄러움, 소란함, 쟤네들. 그 다음에 루드니스, 무례함. 그리고 outburst라는 것은 폭발, 감정의 폭발.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Loss of self-control, 자기 통제의 상실.
연관돼 있어요. 됐죠? 다시 보세요. 시끄럽게 떠들어요. 무례해요. 감정이 막 폭발해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엎어져서 울고 뗐어요. 그게 감정 폭발이죠. 맞지? 맞아? 응.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민지가 또는 우리 여기 누구야 선생님이 이 나이 처먹어서 그죠? 내가 솔로야. 그래서 외로워. 그래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나 만나주지 않는다고 나 길바닥에 누워서 막 이러면 나한테 합당한 감정이냐?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무례하고 시끄럽고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감정들은 주로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표현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나요? 됐지? 애들은 이런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이들에게 있어 어린 시절에 우는 것은요 비난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be consistent with the child emotional profile.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일치하다. 뭐랑 일치하기 때문입니까? 아이의 감정적인 특성. 자, 다시 갈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막 엎어져서 울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내가 어디서 올라가 엄마들한테 야단 맞는다고 비난받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애 달래주잖아. 용서해주잖아. 왜? 이 운다라는 감정에는 아이들의 감정의 특성하고 일치하죠.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지? 반면에 whereas는 그에 반하여 반면에 in youth 청소년에게 있어서 젊은이들 청년이라고 합시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우는 것은요 고려하다가 아니라 여겨지다가 돼야 돼요. 아주 유치한 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거죠. 너희가 나이가 25살이 됐어. 근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치자. 그렇다고 남자친구 막 붙들고 자기야 막 이렇게 우는 거. 좀 유치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필요 없거든요. 야, 나 같은 사람의 진가를 못 알아보고 떠나는 새끼는 보내주는 거야. 그죠? 그래 네가 뭐 더 마음에 드는 사람 생겼어? 가라. 보내주는 거죠. 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버리고 가는 사람 바지가랑이 붙드는 거 아닙니다. 당당해야지 항상. 너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없다. 꺼져라. 이렇게 해줘야지. 맞지?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울고 질질 짜고 술 먹고 전화하고 안 돼. 자, 개인들이 말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리고요 증가해요. 자기 통제와 사회적인 민감성이요. 됐나요? 사회적인 민감성이 늘어나고 자기 통제력이 늘어난다고요. 개인들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mature 성숙해지다. 지적으로. 그리고 자기 통제가 증가한다 이거야.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한다 이거야. 그럼 에세는 몸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들은 점차 형성합니다. 감정을요. 멜랑콜리 우울함, 슬픔, 기타 등등 이런 감정들을 형성하게 돼 있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요. 이해하셨죠? 그 말은 지적으로 성숙해지는 거고 자기 통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적 민감성도 늘어나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점차 우울함이 뭐고 슬픔이 뭔지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The fact, 사실을 보여줍니다. The fact that, 이건 덩어리예요, 항상. The fact that, 대절이라는 사실이야. 뭐뭐뭐라는 사실. 그게 the fact that입니다. 어떤 감정들은 can only be experienced, 경험된다.
특정한 연령대. 다시 갈게. 이것이 보여줍니다. 어떤 사실이죠? 어떤 감정은요, 특정 연령대에 경험돼요. 그리고 미덕은요, such as integrity. integrity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겁나 중요해요. 이게 성실성. 그리고 wisdom, 이건 지혜예요. 와 같은, 무엇과 같은 미덕들, 얘가 주어입니다. 미덕들은요, 뭐랑 연관되어 있다? 특정한 삶의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adulthood, 성인기와 같은 특정한 삶의 단계와 연관된다. 자, 합니다. 어떤 감정들은요, 특정 연령대만 경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실함이라든지 integrity, 성실함, wisdom, 지혜라든지 얘들은 뭐랑 연관돼 있다? 특정한 삶의 단계랑 연관돼 있죠. 맞죠? 어른이 되면서 점점 지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문, 자, 감정들은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준하고 정도예요, 정도. 성숙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성숙도는요,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끌어내면서죠. 개인들이 경험하도록 이끌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뭘 경험해요? 다른 감정을 다양한 연령대.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정해진 원칙과 어떤 그런 정도 법칙 같은 걸 뜻해. 그게 사회적 규범이야.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 나이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됐지요? 그게 사회적 규범이야. 됐지? 자, 성숙도라는 것은 사회적인 규범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성숙도의 수준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됐죠? 그리고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양한 연령별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돼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규범의 영향을 받는 성숙도에 따른 감정. 됐죠? 사회적 규범이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얘기지, 이걸. 마지막! 문제 풉니다. 문제.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의 답을 완성하세요. 어떤 감정들이 경험되느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미덕들이 연관되어 있느냐? 어른과 연관되어 있느냐? 됐죠? 이거 쓰고 가세요. 감정들이 있는데 멜랑콜리라는 우울함이라는 감정 또는 슬픔이라는 감정들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미덕들이 있는데요. 성실성이라든지 지혜라는 미덕들은요. 어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녀오세요. 이게 목표. 얘는요. 완벽함이 아닌 생존에 충분한 것. 얘가 자연선택의 목표랍니다. 자, 가볼게요. 보통 자연선택이 뭐죠?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남았죠. 그쵸? 왜 살아남았을까요? 다른 것들과의 경쟁에서 걔네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야. 자,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전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 이전은 네안데르탈인이에요. 맞습니까? 비슷한 시대가 겹쳐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인류의 조상들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을 당하죠. 누구한테? 호모 사피엔스한테 다 죽어요.
왜 죽었지? 호모사피엔스는 그룹 생활을 했었어요. 집단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소부족 생활을 했었어요. 부족끼리 연대가 없어.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이따만한 부족, 그리고 옆에 있는 부족하고 연맹도 맺고 막, 그러니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네안데르탈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죠.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네안데르탈인보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가졌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 자연 선택이라는 건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자연이 우리를 살아남도록 선택해 줬어. 왜?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에 충분한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선택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선택하지 않는 건 뭐죠? 자연 도태라 그래요. 자연 도태설은요 사라지는 거고, 자연 선택은요 그 뒤에도 살아남는 거고. 가보자. 하나의 일반적인 오해, misunderstandings는 오해입니다. 아주 흔한 오해. 진화에 대한 흔한 오해가 뭐냐면 대절입니다. 대절 전체가 보어예요. 뭐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진화가요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inexorably가 뭐죠? 거침없이. 오거니즘을 이끌어냈는데 얘네들이요 ever better designed, 훨씬 더 잘 견고하게 설계된 생명체들, 잘 만들어진 organisms, 유기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진화라는 것에 대한 오해 됐죠? 진화에 대한 오해는 뭐다? 이 진화라는 것이, 이볼루션이라는 것이 거침없이 유기체를 이끌었다. 더 잘 설계된 유기체를 거침없이 이끌었다? 아니다 이 말이야. 거침없이 이끈 게 아니야. 그러나 Darwinian evolution, 다윈의 진화론은요 is not a process of perfection, 완벽함의 과정이 아니에요. 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훨씬 더 잘 설계된 유기체를 이끈 게 진화다라는 잘못된 거죠. 진화가 거침없이 이끌었어. 우와, 죄송합니다. 거침없이 완벽함을 이끌어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완벽함의 과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조적으로, 무엇과 대조적으로? To the Lamarckian and the Great Chain of Being Theories of Evolution, 이런 이론들과 진화의 이론들이 있어요. Lamarckian and the Great Chain of Being,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라마크르 학설이래요. 라마크르 학설. 라마크르 학설. 그리고 연쇄 존재 이론. 여러분, 이것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과는 대조적으로, 얘네들과는 대조적으로, 됐죠? 자연 선택이라는 녀석은요, does not, 거침없이 drive 하지 않았어요. drive up 별표 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끌어올리다, 종을 끌어올리다, some kind of ladder of perfection, 완벽함의 사다리, 일종의 완벽함의 사다리 위를 거침없이 끌어올린 것이 아니었다. 됐죠? 잘못된 진화 이론은 뭐라고? 진화가 거침없이 유기체를 끌어냈다. 됐지? 훨씬 더 잘 설계된 유기체를 거침없이 끌어낸 게 진화다. 이게 잘못된 거야. 다윈은 그 과정에 대해서 뭐랄까 반대를 했죠. 다윈의 진화론은 완벽함의 과정이 아니라, 됐어? 그 다음에 라마크르 학설이나 연쇄 존재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오케이? 자연 선택이라는 녀석은 거침없이 진화를 사다리 위로 올려준 게 아니었어. 사다리 위로 올린다는 게 뭐야?
거침없이 생명체를 더 발전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다리 위로 올린다는 건 사다리 올라가는 건 뭐야? 발전이잖아. 비유적 표현이잖아. 거침없이 발전시킨 게 아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완벽함의 사다리를, 그러니까 완벽함을 향해서 거침없이 종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연 선택. 너는 완벽해, 너는 고르겠어. 완벽하게 예뻐, 고르겠어. 완벽하게 멋져, 고르겠어. 완벽하게 똑똑해, 고르겠어. 이게 아니었다. 자연 선택은 완벽한 것들을 막 올려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다? 오히려 자연 선택은요. 오케이? 자, to borrow 이게 빌려오는 거예요. 빌리다. borrow 빌리다. 오케이? 빌리는 겁니다. 뭘 빌렸어요? 용어를 경제학에서 빌려왔는데 자연 선택은요.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다? 만족. satisfying 만족화. just being good enough for now. 지금 현재에 충분히 좋다 이거예요. 현재 충분히 좋다 이거야. 됐어요? 자, 진화는 자연 선택이라는 녀석은 만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 지금 이 정도면 됐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 이 과정이었다. 자, 보세요. 진화는 급속도, 자연 선택은 어떤 유기체를 급속도로 사다리를 올려준 게 아니다. 완벽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충분히 좋아. 이게 자연 선택이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써야죠. 다시 말해. So long에서는 뭐뭐 하는 한 당신께서 생존하는 한 그리고 더 잘하는 한 너의 라이벌보다 that is good enough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충분히 좋은 존재만 되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자, 당신이 살아남고 잘하는 한 당신의 라이벌보다 그것만으로도 좋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the antelope 이게 산 양이에요. 영양, 산 양이에요. 양. 얘들이요 가장 빠른 동물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단지 has to be faster than the lions that try to catch it. it은 뭐냐? antelope, 영양입니다. 영양을 잡으려 노력하는 사자보다 그냥 빠르기만 하면 돼. 됐습니까? 가장 빠른 동물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사자보다 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됐지? 네. 자,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이 표현 외워주세요.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사자들과 다른 포식자들이 do not have to be able to run marathons at top speed. 최고 속도로 마라톤을 달릴 수 있을 필요가 없었다. 즉, 사자와 다른 포식자들은요,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마라톤 경주자의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됐습니까? 42.195를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진 능력이 몇 개나 돼요? 동물들이 없어요. 점점 늦어지잖아. 그지? 오케이. 노월 별표. 여러분, not 들어갔고요. 노 나왔을 때 별표 도치. Do they have to be able to catch every prey animal? 그들이 말이야.
모든 먹이가 되는 동물을 잡을 필요는 없었어. 됐죠? 사자들이 모든 먹잇감 동물을 다 잡을 필요는 없었잖아. 그냥 그들은 충분히 빠르기만 하면 돼. 충분한 먹잇감이 되는 동물을 잡을 정도로. 생존하기 위해. 됐어요? 충분한 먹잇감 동물들을 잡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기만 하면 돼요. 됐어? 완벽함을 위한 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충분한 거예요. 자연 선택은. 가보자. 내추럴 셀렉션이 종종 여겨져요. 빗더러브에서는 뭐뭐라고 여겨지다. 자연 선택이 여겨집니다. 과정으로 여겨지죠. 뭘 향한? seeking flawlessness. 자, 이게 결함 없음, 결점 없음. 그래서 얘가요, 완벽함이에요. 오케이? 결점 없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향한 과정. 됐죠? 이라고 자연 선택은 여겨진다. 됐죠? 완벽함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런 반면에 그것의 목표는요, 갖추는 거예요. 생명체에게 뭘 갖춰주는 것이다. 자, 그 생명체에게 뭘 갖춰주냐면 충분한 능력만 갖춰주면 돼요. 그들의 라이벌을 아웃퍼폼이라는 것은 능가하다라는 뜻이고요. 해석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투부정사. 능가하는 능력. 됐죠? 그냥 라이벌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춰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알겠습니까? 요약문 해석 잘 읽어보세요. 라이벌이 뭐예요? 라이벌. 경쟁자. 됐지?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입니다. 야기된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이해한 것에 의해서. 그럼 오해죠, 오해. misunderstanding. 그죠? 그 다음에 라이벌은 누구냐? 사람이나 그룹이래요. 경쟁하는. 다른 녀석들과 똑같은 것을 두고 다른 녀석들과 경쟁하는 그룹, 라이벌, 경쟁자. 그죠? 자, A, B 알맞은 연결을 골라서 골라보래요. 다시 말해, 마찬가지로 얘는 대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됐죠? 됐어? 네, 여기까지.